봄 공기가 아직 마르고 있는 시기에 키노 마사미는 물건을 찾아 혼자 걷고 있었다. 역 빌딩의 큰 유리창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마사미는 한 번만 옆눈으로 확인했다. 타이트한 블랙 셋업의 짧고 깔끔한 머리카락. 의지의 강한 눈썹의 라인. 어디에서 어떻게 봐도 한 걸음 당긴 서 모습은 늠름한 청년인 것 같았다. 마사미가 잡담 속을 깔끔하게 걷기 시작하면 봄의 공기가 그 옆모습을 살짝 쓰다듬어 간다. 엇갈리는 여고생의 2인조가 마사미와 어깨가 닿을 것 같아져 당황해서 길을 비웠다. 직후, 야바이, 슈퍼 멋진. 그렇다고 해서 슈퍼 예쁘다. 맞은편에 걸어온 오엘풍의 여성은 마사미와 시선이 부딪힌 순간, 한순간만 눈을 뜬다. 마사미는 그러한 반응에 이미 익숙했다. 목적지인 물건은 곧 일어났다. 골목에 들어가자 자갈길이 시작되었다. 도쿄에도 이런 장소가 남아있다고 마사미는 생각했지만 그렇게 어색한 것만큼 오래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3층 건물 의조가 외벽의 왼쪽 절반을 덮고 있다. 정면의 문은 목재로 아치형으로 되어 있었다. 문패 대신에 금속으로 만들어진 음자리표가 문에 있었다. 작은 문자로 클레프라고 있다. 마사미는 스마트폰으로 주소를 확인했다. 문을 누르면 벨이 하나 울리고 커피 냄새가 일어났다. 볶은 콩이 조금 태운 것 같은 그러나 쓰라린 달콤한 냄새. 마사미는 한 걸음 들어가서 멈췄다. 천장은 높았다. 조명은 노스의 펜던트 라이트가 3개, 등 간격으로 매달려 있어 모두 백열구였다. 카운터의 상판은 검은 대리석이었고 그 너머에 선반이 있었고 병이 깔끔하게 늘어서 있었다. 낮은데 바 선반으로 보였다. 갑자기 제발이라는 목소리가 났다. 카운터 안쪽에 사람이 있었다. 흰 셔츠. 소매를 팔꿈치 위로 접고 있다. 흑발을 뒤로 정리하고 있지만 한 줄기가 뺨 옆에 떨어지고 있다. 키가 크고 골격이 균일하게 잡혀 있었다. 마사미는 일순간 남자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가온 상대는 마사미의 얼굴을 보고 눈을 조금 가늘게 했다. 아, 여자의 사람이었지요라고 마사미는 말했다. 상대는 조금 눈을 둥글게 하고 나서 미소를 지었다. 처음 우는 건 상대편이었다. 그녀는 수전 히비코라고 자칭했다. 이 클레프의 소유자로 물건의 관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층과 3층이 주거 부분이라고 한다. 안내되면서 마사미는 히비코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복도의 폭에 대해 어깨 폭이 딱 좋았다. 하얀 셔츠의 등에 단 하나의 주름이 있었다. 3층의 방은 8조와 4조 반의 이간으로 창이 동향이었다. 벽은 크림색이었고 바닥은 오래된 목재로 남았습니다. 옷장, 봐도 괜찮습니까? 마사미는 말했다. 관음 열림의 옷장을 열었다. 깊이가 90cm 이상 있다. 옷걸이 파이프가 2단으로 되어 있었다. 마사미는 무언으로 잼했다. 재킷 6착, 슬랙스 8개, 셔츠 7장. 넥타이는 평두고 하면 12개. 가죽 신발 상자가 3개의 글에 모두 들어간다. 좋아, 라고 히비코가 말했다. 네, 특히 옷장이라고 마사미는 대답했다. 히비코가 다시 한번 웃었다. 이사는 2주 후에 정해졌다. 이사 당일 저녁, 히비코가 짐의 운반을 도왔다. 골판지 상자를 함께 운반하면서 히비코는 옷장에 매달려가는 옷걸이를 조용히 보고 있었다. 여성은 한 장도 없었다. 전부 소년의 옷인가? 라고 히비코가 말했다. 남물이 아닙니다라고 마사미는 아담하게 이렇게 왔다. 히비코는 그 답을 잠시 입안에서 굴리도록 하고 묵묵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렇네라고 간결하게 동의했다. 창밖에서 석양이 자갈길을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이때 히비코가 내심으로 생각한 것은 재미있는 아이가 왔다였다. 그리고 일순간만 마사미의 넥타이의 매듭에 시선이 떨어졌다. 히비코의 아침은 빨랐다.
마사미가 6시 반에 일어나자 1층부터 이미 커피 미래 소리가 들었다. 콩을 갈아서 일정한 리듬. 30초 정도로 멈춘다. 그런 다음 금속 필터를 씻는 물소리. 그런 다음 뜨거운 물을 끓이는 냄비의 희미한 기포 소리. 마사미는 천장을 보면서 그 순서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는 조용히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첫날은 토스트와 계란구이였다. 다음 날은 스크램블 달걀과 샐러드였다. 셋째 날에는 마사미의 취향을 듣지 못한 채 왠지 마사미가 블랙으로 마시고 싶은 진한 커피가 나왔다. 이것. 그래. 너무 만드는 버릇이 있으니까 라고 히비코는 말해 자신의 커피를 들고 카운터 너머로 돌아갔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마사미는 매일 아침 7시 그냥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셔츠의 버튼을 아래에서 순서대로 고정한다. 바지 벨트를 조입니다. 재킷을 입는다. 그런 다음 넥타이를 잡아라. 이 순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대학 1년 봄부터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 거울 속의 자신은 이 시간만 출발할 수 있는 얼굴을 하고 있다고 마사미는 생각하고 있었다. 외부 세계로. 넥타이를 닫을 때까지는 어디에도 갈 수 없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매듭이 꼭 수허에 들어가는 순간에 무언가가 정해진다. 그것이 뭔가는 말할 수 없었다. 그 소리, 셔츠에 버튼을 두는 지음, 천이 긁히는 소리, 버클이 울리는 소리가 2층에서 1층으로 가볍게 내려오는 것에 히비코는 2주일째를 깨달았다. 깨달았다. 보다는 어느 아침 갑자기 듣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커피를 끓이면서 무의식적으로 귀를 돌리고 있었다. 그 소리의 순서가 갖추어지면 곧 내려온다라고 알 수 있다. 어느 밤 패점 후 카페에서 히비코가 타로의 도구를 냈다. 녹색 십자가를 펼치고 그 위에 카드 가판을 놓았다. 카드는 오래되었고 가장자리가 조금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제 마르세유판에서 22장의 큰 아르카나만 사용한다고 히비코는 말했다. 믿지 않지만 마사미는 말했다. 믿지 않아도 돼. 그냥 말하는 구실이니까. 마사미는 조금만 생각하고 나서 대게 손을 뻗었다. 셔플하고 한 장 당겼다. 카드 안의 인물은 왕좌에 앉았고 두 기둥 사이에 있었다. 흑인과 백인, 야킨과 보아스. 솔로몬 신전 기둥의 이름을 마사미는 왜 알고 있었다. 중학교 때 우연히 읽은 프리메이슨 책에 적혀 있었다. 히비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금 길고 카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사미의 손끝을 보았다. 무엇입니까? 라고 마사미는 조금 묻는다고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히비코는 말해 카드를 덮었다. 커피, 한 잔 더 마셔. 마사미는 마셨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특별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마사미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후 여교황의 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조금 조사했다. 표에 나오는 것을 아직 자신에게 용서하지 않은 것. 읽고 스마트폰을 부드럽게 닫았다. 자신에게는 관계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히비코의 최초의 장치는 심하게 수수한 것이었다. 어느 아침, 마사미가 아침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고 히비코가 카운터를 닦으면서 말했다. 마사미 군은 대학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군을 붙이지 말아 주세요라고 마사미는 얼굴을 올렸다. 하지만 그쪽이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 마사미, 그래요. 대학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문학부의 2년입니다. 현대문학의 세미나에 들어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은 재미있다. 언어가 피부 같은 글쓰기를 한다. 마사미는 얼굴을 올렸다. 히비코는 폭언을 든 채 조금 먼 눈을 하고 있었다. 책을 읽는 사람의 눈이라고 마사미는 생각했다. 조금 의외였다.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마사미는 익숙했다. 마사미 군으로서 후배에게 인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멋지다고 말하는 것도
소년 같다고 말해지는 것도 모두 듣고 질릴 정도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 말에는 항상 무언가가 붙어 있었다. 괄호 안에 자신을 넣으려는 힘이 말 뒤에 느껴졌다. 그래서 조금 싫었다. 하지만 히비코의 마사미에는 괄호가 없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멋지거나 소년처럼도 아니고 단지 키노 마사미라는 개인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오는 부르는 방법이었다. 그것이 침착하지 않았다. 왜 침착하지 않는지가 더 침착하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일주일 후 마사미는 세미나의 귀가에 서점에 들렀다. 프랑스어 입문서를 손에 들고 선반으로 되돌렸다. 그 옆에 있던 음악 용어 사전을 열고 클레프의 항을 그렸다. 오선보에 처음에 놓인 기호로 소리의 높이를 결정한다. 토음기호, 해음기호, 하음기호의 3종. 두 의미가 같은 단어 안에 들어있는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마사미는 조금 부럽다고 생각했다. 음악과 자물쇠가 같은 말로 불리는 세계는? 귀가하면 히비코가 밤에 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병을 닦으면서 모카엘이라고 말했다. 지금이라고 마사미는 돌려주었다. 말하고 나서 그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에 조금 놀랐다. 혼자 사는 장년. 지금지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라고 말하는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히비코는 되돌아보지 않았다. 병을 선반으로 되돌리면서 또 무언가 말하려고 한다. 입안에서 짱까지 나와서 삼킨 것을 히비코 본인만이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마사미는 잘 수 없었다. 이유를 몰랐다. 창문을 절반 열고 외부 공기를 넣었다. 밤에 냄새가 났다. 잎과 흙과 먼 비 냄새. 새 충분 정도 천장을 보고 나서 잠을 자었다. 다음 날 아침 히비코는 마사미라고 불렀다. 그 전날도 부르고 있었다. 매일 아침 불릴 때마다 마사미의 귀는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마사미는 그 열애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6월 첫 주, 장마 앞에 마지막 화창한 아침이었다. 마사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에 손을 대고 있었다. 얇은 실버 태국, 일반 매듭. 매일 하고 있는데 이날에 한해서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다. 3번 풀고 3번 묶었다. 매듭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수정하면 왼쪽으로 기울인다. 천의 질감이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습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결정되지 않는 것은 어색했다. 목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히비코가 서 있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빌려줘. 어느새 문이 열려 있었는지 마사미는 몰랐다. 히비코는 이미 앞으로 한 걸음의 거리까지 들어왔다. 마사미가 시끄럽게 손을 떼자 쿄코는 마사미의 정면에 서 있었다. 익숙한 손이었다. 헤매지 않았다. 히비코의 손가락이 넥타이를 잡고 하기와 매듭을 풀었다. 천이 수허로 풀어가는 감촉이 있었다. 그런 다음 양쪽 끝을 다시 잡고 묶기 시작했습니다. 마사미는 정면을 향한 채 어디를 보면 좋을지 몰랐다. 턱을 조금 올리자 히비코의 귀가 보였다. 귀의 뒤에 얇은 산모가 있었다. 흰 셔츠의 금천구가 좌우로 조금만 개방이 달랐다. 그것이 왜인지 시야에 구워졌다. 히비코의 엄지가 매듭 조정을 위해 단 한순간 마사미의 허허를 접했다. 마사미는 무심코 숨을 멈췄다. 만진 것은 1초에 못 미쳤다. 손가락 배, 피부의 열이었다. 그 한 점에서 무언가가 퍼졌다. 마사미의 목덜미를 내려와 흉골 뒤까지 와서 멈췄다. 이름 없는 느낌이, 잊지 않는 느낌이. 히비코가 넥타이를 꽉 조여 모양을 정돈했다. 아니라고밖에 마사미는 말할 수 없었다. 히비코는 1초 손을 떼지 않고 있었다. 태국의 매듭을 가볍게 잡은 채 마미의 가슴을 보고 있었다. 그 초 안에 쿄코의 눈이 무언가를 확인하도록 움직였다라고 마사미는 생각했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손을 떠나 히비코가 부엌으로 돌아갔다. 마사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넥타이 매듭은 완벽했다. 플레인 매듭의 교과서에 실린 모양. 스스로는 여기까지 완벽하게 묶은 적이 없었다. 그날 하루 수허가 신경이 쓰였다. 아침 중 강해중 손가락 끝이 넥타이 매듭을 접했다. 그만두려고 또 만졌다. 세미나에서는 자료를 읽고 있는 척을 하고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저녁 학식에서 같은 세미나의 친구와 이야기했다. 최근 멍하니 아니야 라고 말했다. 응, 리포트가 좋다고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보고서는 3일 전에 끝났다. 방으로 돌아가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풀었다. 느슨해지는 순간에 목덜미에 남는 무언가를 떠올렸다. 손가락의 형태로 열. 목에 한 점. 거울 속의 자신의 귀가 다시 빨갛다. 마사미는 잠시 그 붉음을 보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넥타이를 빼고 서랍에 넣고 전기를 끄고 모르겠어요. 오전 2시. 일어나 컵에 물을 넣어 마신 창문을 열자 장마 앞에 밤의 공기가 들어왔다. 멀리서 기차가 달리는 소리가 났다. 1층의 전기가 아직 붙어 있었다. 히비코가 있다. 마사미는 커튼을 조금 당겨 밝은 새는 카페 창문을 보았다. 사람 그림자가 있었다. 카운터에 팔꿈치를 붙이고 책을 읽는 것 같았다. 같은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 순간만 이상한 안도였다. 마사미는 물을 마신 후 침대로 돌아갔다. 넥타이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도 기억해 버린다. 왜일까? 모르겠어요. 일어나면 맑았다. 어제까지 꽉 찬 공기를 밀어내는 것 같은 쾌청했다. 마사미는 셔츠 버튼을 잡았다. 오늘은 차콜의 재킷으로 한다. 넥타이는 저제 실버는 서랍 안쪽에 넣었다. 오늘은 감색의 스트라이프로 했다. 이유는 없다. 강하게 말하면 실버를 목에 감았을 때 무언가를 기억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층으로 내려가면 히비코는 이미 커피를 끓여 마쳤다. 오늘은 감색이구나 라고 말했다. 그렇네요 라고 마사미는 대답했다. 어제 쪽을 좋아했지만. 그 한마디 후 히비코는 토스트를 접시에 올려 카운터에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먹이로 돌아갔다. 마사미는 커피를 마시면서 어제 쪽을 좋아했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했다. 넥타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뭔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 히비코의 말에는 때때로 이런 성이 있었다. 히비코 씨는 넥타이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마사미는 겨우 말했다. 혼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 스스로 기억했다. 고 히비코는 대답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마사미도 듣지 않았다. 필요가 있고 기억한 것, 그 필요한 내용을 듣지 않는? 라는 암묵의 경계선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있었다. 하나 지붕 아래에서 살아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대학 도서관에서 마사미는 우연히 로랑 발트의 연애의 디스크를 손에 들었다. 세미나의 과제와는 관계없었지만 배표지가 눈에 띄었다. 열면 누군가의 방선이 그어진 부분이 있었다. 기다리는 것은? 마사미는 그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추적한 다음 책을 닫고 선반으로 되돌렸다. 그런 다음 세 걸음 걷고 나서 돌아와 다시 꺼내 대출 카드를 냈다. 저녁 귀가하자 1층 카페에 단골인 여성객이 2명 있었다. 히비코가 카운터를 넘어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었다. 하얀 셔츠에 소매를 뿌리고 커피컵을 닦으면서 웃는 히비코의 옆모습을 마사미는 문 곳에서 일순간 보았다.